네, 11시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양시장이 빨갛게 물들었고요. 코스피는 오늘 2,800포인트 돌파 목전까지 올랐습니다. 일중 고점이 2,798포인트였고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올해 코스피가 3월, 5월에 계속 2,780포인트를 맞고 떨어졌다. 이번 달에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돌파했습니다. 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까요? 코스닥도 866선까지 오늘 터치가 나왔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락보다는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다만 양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나 하락 종목이 우위라는 점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기관이 2,470억 원대로 아침보다 순매수 규모가 살짝 늘었고요. 외국인은 소폭 순매수 우위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더 강력하게 사자세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1조 3천억 원의 매수를 보이는 외국인, 거기에 기관은 1조 원 정도 물량을 빼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4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바꾸면서 900억 원 매수 우위 잡히고 있고 기관은 계속해서 좀 매도죠. 5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282억 원대 매도 우위 개인들도 같이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어떤 종목 사는지 탑10 리스트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를 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8만 원 뚫어내고 8만 2천 원대까지 급등했었죠. 다만 상승분이 일부 반납됐습니다. 지수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같이 눌린 건지 아니면 여전히 기대감은 HBM 쪽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건지에 대한 관점 체크 받아보겠고요. 어제 자동차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오늘도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죠. 그리고 오늘 또 주목받는 섹터가 조선주입니다.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또 조선 실적도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는데 잠잠하다가 이제 반등을 시작한 걸까요? 조선주도 시간 될 때 체크 받아보겠습니다. 제약 안에서 삼천당 제약이 오늘 시가총액 8위 등극하면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 외국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고요. 기관 순매수 탑10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결이 비슷한 건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 자동차 투톱을 사고 있다, 거기다가 삼천당 제약 같이 담고 있다 정도겠네요. 거기다 조선 섹터까지 오늘 외인 기관이 같이 사는 종목들이 좀 많이 겹칩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뛰어넘어줘야 될 텐데요. 다음 반도체 시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테마가 강합니다. 장비 테마도 강하고요.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CXL 테마들이 다 유리기판처럼 다 유리기판까지 다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 보이고 어느 종목의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될지도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고요. 장비 안에서 DI가 오늘 17%, 자람테크놀로지, 뉴로모픽, 덕산 테코피아는 또 전고체인데 반도체 소재단으로 들어가서 13% 급등 나옵니다. ENTC가 어제부터 좀 강한 흐름이면서 오늘 신고가까지 연출했는데 유리기판 안에서 필옵틱스가 대장주였다가 이제 대장주의 흐름이 이쪽 종목으로 바뀌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종목별로 하나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오늘 탑10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과 함께할 때면 늘 이제 긴장을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오해하세요, 그런 말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반도체 열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3.5%나 급등을 했고 사실 어제였나요? 그 고점 논란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고점 논란을 시원하게 불식시키고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게 뭐 엔비디아 목표 주가 $200로 상향 조정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약간 그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 나만 엔비디아 없네 하고 좀 수급이 쏠리면서 또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HBM 관련주들도 엔비디아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그거 얘기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뭐 시장이 언제 대세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세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반도체도 같이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진행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가까운 과거로 가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맘때쯤이죠. 7월 달까지 2차 전지,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 플러스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었었잖아요. 그런데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시장이 꺾이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도 같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작년 2차 전지였던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일단은 대세 하락이 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은 지금 계속 그냥 가는 물줄기 따라서 그냥 계속 가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오를 때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올랐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다도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고점 논란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고 일단 지금은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핑계로 시장에 조정이 나올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의 힘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고 가자. 네네. SK 하이닉스 오늘 또 뭐 3% 급등인데 네. 삼성전자 사실 오늘 82,000원 넘게 상승했다가 꺾였거든요. 네네. 이거 그냥 지수가 고점 터치하고 눌려서 눌린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HBM만 보겠다라는 이런 심리인가요? 약간 윗꼬리를 아직 빨간불인데요. 윗꼬리가 그래도 달리긴 해서. 네. 아직 1.75%고 네. 하긴 뭐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윗꼬리가 조금 더 잡힌 건 막 우리 수연의과 얘기처럼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왜 윗꼬리가 달릴까에 대한 물음표를 우리가 또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거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왜 올라갈까요? 거기서도 출발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는 금리나 기대감, 이걸로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업종 이슈보다는 거시 이슈.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덱스 성격이 좀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어젯밤 같은 경우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발표가 되게 되면서 길수적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조금은 시장 대비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또 금리나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었고, 그러면 왜 윗골을 다냐? 이 금리나 대한 기대감은 지표라든지 연준인사 반응에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전에 저도 기사 검색을 되게 장중에 자주 하거든요. 자주 네. 하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그 마이크론이 5세대 HBM 엔비디아 인증 전망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사 검색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삼성전자에 조금 이제 악재가 되는 게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악재라기 좀 그렇지만 상승폭을 좀 깎아먹는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켓워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증권사 스티페리 보고서를 내고 AI 시장의 고대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죠. 수요는 마이크론 성장이 핵심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올해 안으로 이제 마이크론이 HBM3E를 엔비디아가 공급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조금 상승폭을 깎아먹는 이유지 않나. 삼성전자가 또 마이크론한테도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인가요? 아무래도 지금 그런 있겠죠. 아직 통과가 계속 그러니까 콜 테스트가 계속 딜레이가 되는 상황들 속에서 네. 경쟁 업체들이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투자 심리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 HBM 테스트는 TSMC가 관여를 해서 삼성전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아니면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SK 하이닉스가 HBM4 만드는데 TSMC랑 협업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더 약간 눌린 것도 있나요? 그거는 상반기부터 이게 계속 나왔었어요. 네. 상반기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이지만은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TSMC하고 하이닉스가 HBM4를 상용화를 거의 이루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아마 통과를 좀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늦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의 삼각 동맹을 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갑이지만은 그리고 반대로 TSMC가 또 슈퍼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엔비디아가 갑이지만은 또 TSMC가 슈퍼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조립은 누가 해줍니까? TSMC가 하잖아요. TSMC가 그죠? 파운드리의 강자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이 네.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TSMC와 삼성전자 또 경쟁 관계잖아요. 파운드리.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밴더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2.5D 패키징 해가지고 턴키 방식으로 우리가 다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TSMC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그런 거를 굳이 TSMC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입장이 아니라요. 네. TSMC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런 게 좀 싫지 않을까요? 그 이제 막 혹시 이사님이 삼성전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이런 절대 이야기도 아니에요. 나오고. 절대 아니에요. 시청자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 아닙니다. 주주분들께서 좀 기대할 만한 삼성전자의 돌파구는 금리 인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나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최근에 와서 기사가 어떤 것들이 좀 자주 나오냐면은 AI 이어서 레거시 쪽의 분위기도 좋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HBM 쪽으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디램 쪽에 이제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가격을 올린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키옥시아가 네. 투자에 나선대요. 설비 투자. 그리고 낸드 업체들의 지금 그 가동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내년에는 키옥시아도 그렇고 국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투자에 나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시장이 HBM만 제한돼서 이제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레거시 쪽으로 좀 확장을 하는 그런 흐름만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런 만약의 가정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레거시다.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네. 이제 디램 전통이었던 레거시 쪽으로 분위기가 예.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들 게 너무 네. 많아요. 반도체건 다 올라서. SK 하이닉스가 작년 매출 2조 원, HBM으로요. 올해 매출 10조 원, 내년 매출 19조 원 해서 오늘 나온 목표 주가가 28만 원이거든요. 지금 25만 원까지 거의 왔잖아요. 그럼 고점이에요, SK 하이닉스 거의 이제? 아니요. 더 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건 엔비디아 대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가는 대로 계속 따라갈 계속 수밖에 간다? 없어요. 네. 아. 그 혹시 제가 이런 말씀 혹시 드렸나요? 제가 하도 여러 군데서 얘기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하이닉스 예전에 20만 원 갈 때 말 때 할 때 그 20만 원 돌파할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렸냐면은 네. 한미 반도체 예를 들게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20만 원 갈까 말까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은 20만 원 돌파하고 나는데 얼마 갈까가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절대 가격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목표 주가 신경 쓰지 네. 말고 일단 흐름 타는 대로 계속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시고, 오늘 반도체가 어제는 유리기판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 그 뉴로모픽 CXL 그리고 진짜 많이 기간 조정 겪었던 온디바이스 AI 종목들까지 오늘 올라오거든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 제일 좋은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굳이 욕설 가리기 하실 필요 하실 없다라고 필요 봐요. 없어요? 반도체는 다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월 달까지 분위기 괜찮을 때 다 네. 갔잖아요. 누구만 간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 흐름이 좀 다 오늘 뭐 뉴로모픽, 온디바이스 AI, 뭐 CXL 다 강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달까지 그런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데자뷰처럼 다시 그 흐름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반도체 가게 되면은 다 갈 겁니다. 뭐 CXL만 가고 뭐 온디바이스 AI만 가고 HCL만 가고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또 흐름이 오게 되면은 지난 3월 달 그랬던 것처럼 다 갈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업장만 다시 3월 달쯤 가지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반도체 가지고 있는 걱정의 90%는 해결이 된다 보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먹는 걸 좀 비교하게 되면은 중국집 가서 뭐 짜장면 먹을까, 쟁반짜장 먹을까, 뭐 삼선짜장 먹을까 그런 고민이랑 간짜장 먹을까 그 고민이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계속 좀 네네. 다 좋다, 테마 다 좋다.
그러면은 뭐 그 중에서도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너무 오른 종목 말고 좀 조정받은 종목 중에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도 혹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뭔데요? 지난 시간에는 네. VM이라는 종목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어떤 종목이요? VM, 아, VM. 예, 식각 장비, 해양 쪽은 납품하고 있고 이번에 또 계약 공지 나왔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오늘 또 두 종목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오후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오셈. 아, 요거 이제 새롭게 CXL이네요. 예. 삼성전 쪽으로 이제 HBM 테스터 플러스 CXL. 요거 이제 삼성전자 향을 사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많이 네. 봤는데 지난 3월달 이전에도 장비 쪽은 하이스, 삼성전자 안 가리고 다 가더라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부를 못 하는 거지 다른 데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되고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 어쨌든 새롭게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 더 조금 전에 랜드 말씀드렸잖아요. 원희가 IPS. 원희가 IPS와 네오셈, HBM은 네오셈, 레거시 쪽은 원희가 랜드는 IPS. 원희가 IPS. 알겠습니다. 그 종목들을 한번 앞으로 또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제약으로 넘어갈게요. 삼천당 제약을 오늘 외인기관이 같이 사거든요. 그쵸? 이 종목은 그 뭐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사주 처분 소식도 있습니다. 네네. 계속 이 지금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왔는데 약간 알테오젠의 흐름 좀 같이 탈까요? 이 종목도? 탈가가 아니라 지금 타고 있다라고 보는 게 타고 맞지 있다? 않을까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세요? 여력이요, 힘이. 저한테 계속 어려운 숙제를 자꾸 주시네요. 이 투자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네. 거예요. 제가 긁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15만 7천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20만 원까지 열어두고 그냥 지금 흐름 계속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손절가, 목표가 이런 걸 조금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매매를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목표가하고 손절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러프하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삼천당 제약이 상승 탄력에 의해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힘을 믿고 그냥 20만 원까지 열어두고 계속 확인 전략을 확인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미 흐름은 탔다라고 하셨고 20만 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 한번 보자라고 네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보면 그 에코프로를 팔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알테오젠 뭐 삼천당 제약, HLB 이런 종목 사셨다고 하는데 알테오젠의 경우는 최근에 고점 터치하고 지금 횡보 중이거든요. 네네. 여기서 매수 어때요? 매수해야죠. 그러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삼천당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삼천당 제약이 어제 오늘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런데 매수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횡보하는 조정해야죠. 것을 사자. 어때요? 그렇죠. 네. 근데 전에는 알테오젠에 대한 시선이 좀 부정적이셨는데 오늘은 또 매수 괜찮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모든 걸 다 맞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모르는 걸 알게 됐으면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응이 필요한 거지. 제가 뭐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들을 보고 좀 찾고 이런 부분들을 내용들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쨌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의견이 바뀌고 뭐 제가 모른다고 해서 그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모르는 걸 저도 새로 알게 되는 건 좋은 거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모르는 거 모른다고 뭐라 한 적은 없는데 알테오젠 몰라지는 않았어요. 사야 몰라지는 되는 않네. 이유를 좀 여쭤본 거예요. 사야 될 이유는 지금 네. 탄력이 나오잖아요. 아 그냥 수급 때문이다. 그리고 추세를 보는 게 그냥 추세다. 추세. 네. 앞으로 뭐 기술 이전 해서 이제 로열티 더 커지고 이런 가능성도 이제 커지고. 제가 좋아하는 바이오 탑핑 말씀 안 드렸나요? 뭐죠? 바이넥스. 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이제 바이넥스가 잘 그러니까 갔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또 바이넥스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도 제 보고 싶은 거 한번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예 네. 그냥 신약 개발 쪽보다는 뭐 CMO, CDMO 이쪽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금리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조금은 압축을 해보게 되면 그런 거보다는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이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거기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 누가 수혜가 되느냐? 셀트리온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미국 쪽에 7개 정도의 바이오시밀러 품목화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품목화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또 바이넥스가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바이넥스 일단은 그러니까 제일 상단에는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그러면서 타고 내려와서 보다 보니까
바이넥스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생물보안법에 더해서 바이오 시밀러까지 재료가 좀 더해지면은 추가 근데 상승. 생물보안법 관련돼 가지고 우시바이오 상대적 수혜가 되는 게 이제 삼성 바이넥스잖아요.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바이넥스도 수혜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에만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이런 것까지 같이 보게 되면은 일단 바이넥스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삼성당 죄송해요. 아니에요. 생물보안법 말씀하세요. 관련돼 가지고는 네. 저는 대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ST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생물보안법 관련돼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삼성당 제약의 목표 주가 20만 원 정도 제시해 주셨는데 네. 바이넥스는 어디까지 보세요? 바이넥스는 아직 목표가 설정을 안 했어요. 그냥- 지금 정고 좀 돌파하게 되면 그때가 설정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바이오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다음 조선주 보겠습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오늘 다 너무 잘 가고 HD 현대미포가 오늘 신고가 같죠? HD 조선해양이 신고가 같죠? 이제 신조선가도 오르고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 앞두고 이렇게 오른다는 건 앞으로 실적 이제 나오기 전까지 좀 계속 더 추가적인 추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추후에 아마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조선주가 언제 이렇게 올랐지? 저는 분명히 그 얘기 나올 거라 봐요. 지금 네. 어, 흥미롭네요. 네. 큰 변동성이 안 나와서 조선주가 많이 언급이 안 될 뿐이지 지금 혹시 그 TV 보신 분이나 유튜브 보신 분들은 조선주 차트 한번 보세요. 알아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알아서 현재 잘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봤을 때는 조선주가 언제 이만큼 올랐지?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실적 얘기가 방금 나왔는데 실적 얘기 나오게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보고서가 이렇게 증거사가 막 나올 때 아마 그때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선주가 언제 이렇게 올랐지? 그럼 언제 이렇게 올랐지가 가장 클 종목도 있을까요? 저는 항상 대장이에요.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네네. 대장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 이야기까지 좀 톱파봤고요. 지금까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